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어 갑니다. 안녕하셨냐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올해는 연이은 가을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농가들에게 유난히 힘든 한 해였는데요. 2020년에는 좀 더 행복하고 따뜻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며 NBS 뉴스 24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새로운 쌀 목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80kg 기준 21만 4천 원으로 종전보다 2만 6천 원 올랐는데요.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농가에 1월 중 지급될 전망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에서 2019년산 쌀 목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쌀 목표 가격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쌀 목표 가격은 80kg 한 가마 기준 21만 4천 원, 2013에서 2017년산 쌀에 적용됐던 18만 8천 원보다 2만 6천 원, 13.8% 오른 금액입니다. 새 목표 가격은 2018년산과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쌀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값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의 85%를 쌀 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1헥타르당 100만 원, 즉 80kg당 14,925원의 고정직불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생길 경우 변동직불금으로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수확기 쌀값은 80kg당 19만 3,448원으로 새 목표 가격보다 2만 552원 낮습니다. 이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만으로는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새 목표 가격을 여기에 적용하면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80kg 한 가마당 2,544원, 1헥타르로 환산하면 17만 448원입니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내년 1월 중 지급될 전망입니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즉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산지 쌀값이 확정되는 2월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과 함께 지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2월 된 자금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쌀 목표 가격은 진작 정해져야 했습니다. 2013에서 2017년산 쌀에 대한 목표 가격이 수명을 다한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목표 가격은 5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는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컸던 데다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국회가 파행되면서 정치권에서 쌀 목표 가격 설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목표 가격도 여야 합의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해수위를 넘어서지 못하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 부수 법안에 지정되면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21만 4천 원의 목표 가격을 담아 제출한 수정안이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습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이름이 바뀝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새로 도입되는 공익형 직불제에 근거법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 한 해는 농업농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는데요. 농민신문과 NBS 한국농업방송이 선정한 2019년 농업계 10대 뉴스를 농정부문과 산업부문으로 나눠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정부문 5개 뉴스를 윤슬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한 해 농업농촌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많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특히 농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주요 농업정책들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선언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정부가 스스로 농업의 보호막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농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포기 결정의 의미를 축소했지만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선진국으로 간주되면 관세와 농업보조금을 대폭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돼서입니다. 이후 농민단체는 농업 예산 확대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2조 4천억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쌀 중심의 직불제와 달리 일정 면적을 밑도는 소규모 영세농에게는 소농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또 그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는 농가에는 품목에 관계없이 역진적 방식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추곡수맥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던 2005년 양정개혁의 보금가는 일대 변혁을 맞을 전망입니다. 희망찬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4,206만 6천 원으로 집계된 겁니다. 4천만 원대에 진입한 건 2005년 3천만 원을 돌파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농가소득이 이처럼 늘어난 데는 쌀값 회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2017년 80kg당 15만 3,213원이었던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난해 19만 3,568원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농협도 농자재 가격을 낮추고 농기계를 무상 지원하는 등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습니다.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엔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이었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농특위는 다소 뒤늦게 설치되긴 했지만 규모화 등 농업 경쟁력 향상에 주력했던 기존 농정의 틀을 확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농특위가 주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농정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농정의 초점을 생산성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바꾸겠다며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등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지 면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 6월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지급한 데 이어 강진, 한평, 전북 고창 등 4곳에서 시행 중입니다. 전남과 전북 같은 광역지자체에서도 도입을 결정했으며 경북 봉화 등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이 여러 곳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농가인지 개별 농민인지, 성격이 사회적 보상인지 기본소득의 하나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농민수당을 확대하기 위해선 좀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올 한 해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산업 부문에서도 변화가 상당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연이어 불어닥친 가을 태풍, 농산물값 폭락 등이 농심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농민신문과 NBS 한국농업방송이 선정한 2019년 농업계 10대 뉴스, 이어서 산업 부문의 5개 뉴스를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농산업 부문에 가장 큰 충격을 안긴 소식은 단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입니다. 치사율 100%의 가축전염병 ASF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9월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 건수가 14건으로 늘어났고 방역당국은 지역 단위 살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농가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10월 9일 이후 추가 확진 사례는 없지만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전국의 양돈 농가와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시 작물별로 정해진 등록 약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 PLS의 전면 시행도 농가들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시행 첫 해를 맞아 농민들이 농약 사용을 주의하는 추세가 확산됐습니다. 잔류농약 부적 함률이 시행 전 1.4%에서 1.3%로 낮아지는 등 초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등록 약재 부족과 비산에 따른 분쟁 등 그에 따른 잡음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값이 폭락해 관련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양파는 지난 6월 도매가가 킬로그램당 436원으로 곤두박질한 이후 여전히 평년의 절반 가격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늘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산지 공판장 경락값이 대서종 기준 킬로그램당 1,600원에서 1,800원대에 그치는 등 폭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수매 비축에 나섰지만
생산량 예측을 잘못해 출하 조절 기회를 놓쳐 농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올가을 링링, 타파, 미탁 등 세 차례나 몰아닥친 가을 태풍으로 농촌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가을철 3개의 태풍이 잇따라 발생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것은 기상관측 10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벼가 쓰러졌고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도 컸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농식품 소비 트렌드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2명 중 1명꼴로 늘었고 새벽 배송 시장 규모도 8천억 원으로 1년 새 2배로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올해 신선 농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삼과 김치, 포도, 딸기, 양파 등의 수출이 늘어난 결과인데요. 신선 농산물 수출 최초로 13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억 7,6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13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삼, 김치 등 대표 수출 품목의 선전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삼은 기존 뿌리삼 외에 흑삼 등 수출 품목을 다양화한 것이 주요 시장의 소비 저변을 확대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면서 올해 2억 달러의 수출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치도 선전을 이어가며 수출 1억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홍콩 등에서 세계적인 건강 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현지 유통 매장 입점이 이어지고 있는 게 수출 증가의 주 원인입니다. 포도는 기존 수출 주력 품종이던 캠벨과 거봉에 비해서 단가도 높고 저장성이 뛰어난 샤인머스켓이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홍콩,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며 지난해에 비해 46%나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딸기 역시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최근 인기 수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딸기는 순수 우리 품종인 매향 외에도 설향과 킹스베리, 죽향 등 다양한 품종이 수출에 가세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수출이 15%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양파 수출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올해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수출로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양파 수출은 당초 정부 목표보다 3배가 넘는 5만 1,000톤을 달성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1,700만 달러를 기록해 채소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토마토 수출액 1,6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신선농산물 전용 판매 매장을 해외에 저희가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에는 현지 유통 콜드체인이 부족하였는데 저희들이 그 지원을 통해서 콜드체인 유통망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내년에도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딸기, 파프리카, 포도, 배 등 대표 수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와지붕에서 종종 봤던 솔방울 모양의 와송은 예부터 귀한 약재로 쓰였는데요. 하지만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 이젠 약재 시장에서도 토종와송은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명맥이 끊긴 토종와송을 재배해서 토종와송 식초를 상품화한 이광자 대표를 이현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청산의 그림자가 맑은 물에 비친다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강원 화천군. 지금 이곳엔 동짓달 칼바람을 이불 삼아 겨울잠을 자는 와송이 한창입니다. 알로에 같기도 하고 덜 자란 다육식물처럼 보이는 토종 와송은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12년 전 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광자 대표에게 새 삶을 찾아준 것이 바로 토종 와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3년을 매달렸는데도 더 이상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고 와송이 좋다는 것을 알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12가구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약재상을 수소문해 어렵게 구한 와송은 부작용으로 몸만 힘들게 했습니다. 토종이 아닌 교배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토종을 못 구해가지고 알로에 교배종을 먹으니까
스님이 이거보다 토종을 구할 수 있으면 그 토종을 구해서 먹어보라고 하는데 오빠하고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시골에 할머니 집에 지붕 위에서 본 것 같다고. 지금은 해마다 300에서 400톤씩 재배하고 있지만 첫 해 수확은 겨우 30포기뿐이었습니다. 토종 와송 재배에 무지했던 탓입니다. 봄이 아닌 가을에 모종해 노지에서 키워야 잘 자라고 척박한 환경일수록 보호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효 또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밥 한 숟가락도 소화하기 힘든 암 환자였던지라 쉽게 마실 수 있는 토종 와송 식초를 개발했는데요. 여기에도 이광자 씨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암 환자는 정제되지 않는 설탕을 먹으면 안 돼요. 암 치료 중에 식품 교육을 받는 데서 굉장히 나쁘다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설탕이 아닌 사탕수수 원당으로 발효하고 2년산 토종 와송만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간장의 맛을 내는 씨간장처럼 와송 종초에까지 들어갑니다. 이스트나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토종 와송 식초는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12가구가 참여한 영농조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영농조합원들의 연평균 소득은 1억 원. 높은 소득을 올리는 데는 깐깐한 품질 관리가 한몫했습니다. 일일이 12가구의 식초 맛을 보고 맛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전량 폐기하며 품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와송 농사 짓는데도 방법도 이제 이런 거는 겨울에 큰 것들은 따내야 되고 작은 것들은 내비둬야 되고 얼어 죽고 여기 강원도가 춥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부터 10가지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토종 와송 식초는 평창올림픽 때 강원도 대표 관광식품으로 선정되면서 해외에도 진출하게 됐는데요. 싱가포르에 이어 내년엔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연음식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갈수록 애착도 가고 좋은 성분을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의 기운을 기계에게 뺏기지 않고 사람 손으로 잘 보듬어서 병에 담고 싶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꿋꿋이 자라는 토종 와송. 그 끈질긴 생명력을 나누고 싶다는 이광자 씨. 그녀가 믿는 건 단순한 식초가 아닌 건강을 바라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촌 관광명소 평가 으뜸촌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으뜸촌은 농촌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체험 등 총 4가지 부문별로 전체 1등급을 받은 곳에 농촌 관광명소 으뜸촌이라는 명예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으뜸촌으로 선정된 마을은 전국 4개소인데 그중 2개소가 완주 창포마을과 무주 무풍 승지마을입니다. 도는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팸투어를 통해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 관광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부터는 농촌 공간의 이미지를 휴식과 치유, 회복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동절기 저온과 한파로 인한 사과원 동해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국내에 가장 많이 보급된 M9 대목은 기존 일반 대목이나 M26 대목에 비해 외화도는 높지만 동해에는 약한 편입니다. 도 농기원은 대목 동해를 예방하려면 대목에서 첫 번째 가지 부위까지 백색 수성 페인트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 도포해주거나 대목 부위를 보온 덮개로 감싸주는 것이 좋다고 알렸습니다. 더불어 백색 수성 페인트를 도포할 때는 대목 부위와 그 주변을 골고루 도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공동체 지원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로 사업자 6개소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이 지역 농민에게 일정한 구매 비용을 선지급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진주 텃밭 영농협동조합, 밀양 얼음 사과골 사과 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 함안 아라 씨앗들이 공동체 영농조합으로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감귤 병해충 진단과 방제 매뉴얼 증보판 2,000부를 발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감귤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 14종과 해충 23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신규 농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매뉴얼은 감귤 현장 기술 지도 자료와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귤 재배 농민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농민은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우리 농업계 기해년을 마무리하면서 희망의 새해를 기대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네, 경자년 새해에는 보다 밝고 기쁜 소식 전해드리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